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혜영이라고 하고요. 미술치료사로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사로 1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파리아트만이라는 미술교육 회사에서 교육연구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이곳에서 4번 그런 우리 육아에 관해서 또 아동 심리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쭉 듣다 보면 혹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메일로다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들은 드리기도 하고 또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면 또 함께 여기 순서에 포함시켜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이제 4가지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오늘 할 이야기들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요즘에 굉장히 많은 뉴스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 안 듣는 아이, 말 안 듣는 어른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자아 세우기, 좋은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걸로 할 거고요. 마지막 4번째는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침부터 얘기하기에는 약간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행복한 날 같이 이야기하기에는 또 약간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매일매일 뉴스에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동학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존속폭행.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아이들만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반대로 어른들을,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학교폭력, 이렇게 3가지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뉴스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그걸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늘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도대체 왜 저래? 저 사람들 왜 저래? 쟤들은 왜 저래? 제정신이 아닌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질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문제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저기에 보여져 있는 사진들 되게 익숙하시죠? 뉴스에서 많이 봤던 그런 아이들 사진 그리고 이제 학대를 했던 그런 사람들 사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렇게 학대받아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아이들 그리고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 저기 지금 자막에 써 있는 말도 보면 한 번도 저 이제 계부가 한 얘기인데 남의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나는 늘 우리 딸을 사랑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왜 그렇게 학대를 하는 것일까? 이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말을 안 들어서 그리고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단지 훈계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을 학대해서 이런 거 나오면은 모두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버릇을 고치려고 그런 거다. 훈계 목적으로 한 거지 걔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나는 학대한 게 아니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훈계와 학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훈계고 어디서부터 학대일 거야? 헷갈리죠?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준 또는 그런 말. 이 사전에 적혀 있는 훈계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를 학대라고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저렇게 써 있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자, 체벌은 훈계일까요? 학대일까요? 체벌은 어느 쪽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둘 다? 저 사전적인 의미를만 봤을 때 체벌은 학대 쪽에 가깝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훈계에서는 주의를 주는 거 그리고 말로 하는 거라고 되어져 있지요. 말로 타이르는 거가 훈계예요.
거기에 뭔가 아이가 힘들 만한 요소가 들어가는 거. 때린다든지 벌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아이를 괴롭게 하는 행동은 학대 쪽에 가깝게 갈 수 있어요. 그냥 뭐 살짝 한 대 때리는 거고 살짝 잠깐 벌 세우는 거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다 어릴 때 그렇게 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잠깐으로 끝나면은 뭐 아이가 엄청 힘들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과하게 학대를 하는 사람들 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과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 아예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체벌은 학대의 시작이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훈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훈계를 막 해요. 그 하는 목적은 행동수정이죠. 잘못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훈계를 해요. 그렇다면 체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체벌의 목적도 행동수정, 잘못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굉장히 많이 저지르죠. 항상 늘 잘못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처음부터 막 아이를 막 심하게 하진 않아요. 처음엔 다 타이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잘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아이가 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또 잘못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잔소리가 생기죠. 너 지난번에도 엄마가 얘기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똑같이 계속 하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언제 고칠 거냐 몇 번을 얘기해야지 알아듣겠니 이러면서 잔소리가 이제 막 시작이 돼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은 또 잘못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언성이 높아져요. 소리를 지르죠. 야!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체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좀 있어요. 어느 집이건 간에 처음부터 바로 몽둥이를 드는 집은 없어요. 이렇게 쭉 단계가 돌아가는데 이제 체벌까지 갔을 때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끝날 수 있는데 체벌까지 갔는데 아이가 또 잘못을 반복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체벌의 강도가 세지죠. 한 대 때렸는데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는 2대. 그 다음에는 뭐 엉덩이, 발바닥. 아니면 더 벌을 길게 세운다든지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도가 세졌는데도 아이가 계속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학대까지 가는 부모님은 많지는 않으시고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시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 아이는 안 되는 아이구나.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너 네 인생은 네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살자. 그냥 너는 원래 그런 애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체벌까지 간다고 해서 아이의 잘못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요.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잘못하면 엄마한테 맞는데요. 그래서 맞으면 너는 다시는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 엄마 그렇게 힘도 안 세서 아프지도 않대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때리면 아픈 척하고 말 듣는 척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3학년짜리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가 날 때리는 게 효과가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타일러도 잔소리를 해도 소리를 질러도 맞아도 왜 그렇게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걸까요? 아이들은 자꾸 잘못을 반복해요.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는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머니들이나 어른들이 아이를 혼내는 걸 옆에서 이렇게 잘 듣고 있으면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조심하라고 했지. 너 그렇게 하면 남들이 싫어해. 친구들이 너 싫어해.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다신 그러지 마.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는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그러지 마. 두고 볼 거야. 하고 끝나요. 그럼 아이 입장에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잘못한 걸 알겠고 그러지 마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지? 를 몰라요. 그럼 아이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걸까? 그런데 해봐요. 했는데 또 혼나. 이것도 아닌가? 저렇게도 해봐요.
또 혼나.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 잘 사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너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런 마음 상태를 들어주고, 그래 네가 너무 속상해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공감을 해주고 속상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를 때리거나 뭐 이렇게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이런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럴 때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바른 거야 라고 바른 행동까지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를 기억할 수 있어요. 물론 한 번 얘기해 준다고 한 번에 듣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입력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얘기해줘도 까먹어요.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주면 돼요. 엄마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이제 앞으로 노력해보자. 우리 같이 연습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언젠가 아이들은 바뀌어져 있죠.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한 가지 잘못을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고쳤어요. 그런데 다른 잘못을 또 해요. 그럼 또 혼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갈수록 어린 애기들은 그냥 웃기만 해도 아이고 잘하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밥만 먹어도 전 먹고 투림만 해도 아이고 잘하네 막 이렇게 해줘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그쵸? 밥 잘 먹는다고 막, 그래도 유치원까지 밥 잘 먹으면 칭찬을 받아요. 초등학생이 잘 먹으면 칭찬을 잘 못 받아요. 너무 잘 먹으면 밥만 잘 먹어가지고 밥만 많이 먹고 뭐가 되려고 막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공부를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그리고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가 되고 못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늘 잘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가 돼서 잘못하는 종류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늘 잘못한다고 지적을 받으면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예 안 하게 돼요. 어차피 요만큼 해서 혼나나 아예 안 해서 혼나나 혼나는 거 똑같은데 노력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 해. 그리고 그냥 편하게 놀고 나중에 그냥 확 혼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서 어른들이 더 잘 다듬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체벌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징계권이 폐지됐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부모에게 아이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훈계와 훈육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벌을 가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트렁크에다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밟아서 아이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학대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올해 1월 달에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어요. 또 옛날에 왜 미국에서는 엄마가 애 때리면 애가 신고해가지고 엄마 잡혀간대. 막 이런 얘기 저를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신고하면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직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법으로 금지가 안 돼 있어도 체벌을 하면 안 되는데, 체벌을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감정 과잉. 자, 우리가 아이들을 엄마가 이제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릴 때, 자, 우리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한 대만 맞을까? 막 이렇게 때리지 않잖아요.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너 이놈 자식 회초리 갖고 와. 회초리 어딨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때리게 되죠,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때리면 약간 화풀이처럼 혼내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얘가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더 많이 혼내게 되고, 그렇게 더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는 더 세게 때리게 되고, 더 많이 때리게 되고, 이렇게 화풀이성 체벌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릴 때 잘못하면 이제 맞고 컸거든요. 우리 어릴 땐 다 그렇게 커서 그냥 이 집에도 맞고 저 집에도 맞고 오늘 내일 학교 가면 너도 맞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컸고, 그게 막 엄청난 상처로 남아있진 않아서 괜찮은데, 근데 어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도 나는 평생 딱 한 번만 맞았어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딱 한 번만 맞진 않았거든요. 몇 번 맞았어요. 그렇다고 수시로 막 맞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한 번 이렇게 벌이 가해지고 체벌이 가해지면 다음에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체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맞으면 아이들이 조금 행동이 조심하게 생기는 거 있으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어른들은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는 저거 또 맞아야지. 오래 안 맞아가지고 저러는 거야 저거. 막 이러면서 이제 해처리를 찾아서 때리게 되는 반복적인 체벌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체벌을 하게 되면 내가 때리는 거가 정당한 거가 돼요. 그래서 때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 라고 이제 모든 잘못을 아이한테 넘기죠. 그래서 너 몇 대 맞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벌의 횟수도 정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때리고요. 그리고 체벌 수위도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반복해서 체벌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표정에 막 내가 우리 아이를 때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표정이 있진 않아요. 정말 무감정으로 때리죠. 그래서 저렇게 학대에서 나온 사람들 보면 막 즐기고 막 동영상 찍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정이 둔해져서. 그렇게 그냥 무감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 화풀이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즐기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반복 체벌 옳지 않고요. 폭력의 대물림. 맞은 아이들은 또 누군가를 때리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잘못하면 엄마한테 맞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맞았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수업하러 만나러 갔는데 아이가 굉장히 이제 속상해하고 이제 있어서 왜 그래? 그랬더니 동생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엄마한테 혼났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요. 그래서 왜 억울해? 그랬더니 나는 잘못하면 엄마한테 막 벌도 받고 혼나고 맞기도 한대요. 근데 동생이 잘못했대요,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동생을 때렸대요. 근데 나는 혼났대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친구들하고 막 싸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싸웠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막 때려줬대요. 그래서 에이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왜 안 되냐고. 내가 잘못하면 나도 맞는데 그럼 계속 잘못하면 당연히 걔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논리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잘못할 때 내가 맞았으니까 쟤도 잘못하면 당연히 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동생이 잘못해서 내가 때렸으면 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엄마한테 더 많이 혼나고 또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폭력이 대물림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도 또 똑같이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많은 이제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본인이 맞고 큰 경우에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맞았었어. 그래서 나는 좀 버릇을 고치고 잘 컸지. 그러니까 얘도 때리면 버릇을 고치고 잘 클 수 있을 거야. 하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괜찮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세상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존속폭행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기가 이제 맞고 큰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시 부모를 때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책에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날 수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화가 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도 죄를 짓지는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랫동안 화나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마귀가 이렇게 틈이 생겨서 우리가 더 나쁜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우리 성경책에 다 써 있어요. 성경책대로만 하면 우리는 아이들이 정말 잘 키울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부모 폭행. 반대로 이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때리거나 살해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자식이 아주 몹쓸 놈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가요. 몹쓸 놈이 맞긴 해요. 근데 그들에게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맞고 자랐어요. 그리고 뭐만 하면은 혼났어요.
나한테 이해해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항상 늘 강압적으로 이야기했고, 쓸모없는 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폭언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 부모님을 죽인 그 박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부모님을 다 이렇게 살해를 한 건데, 형이 그거를 보고 나는 동생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맞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경우에는 전교 1등으로다가 이제 늘 공부 너무 잘하고 모범생이 됐던 이제 그 친구인데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경우를 보면 이제 공부를 1등을 하기 위해서 전교 1등 아니고 전국 1등을 해야 되는 건데 전국 1등을 못하면 엄마한테 맞는 거예요. 그냥 맞는 게 아니고 뭐 골프채 같은 걸로 이렇게 맞고 너무 많이 맞아서 이렇게 피부에 이제 굳은 살이 생기고 엉덩이 뼈가 짝짝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맞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살짝 졸았대요. 졸았다고 엄마가 골프채로 200대를 때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 엄마를 이제 살해를 하게 된 그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체벌을 하는, 여기서 말하는 체벌은 이제 단지 이렇게 때리는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괴롭히는 행동 모든 게 다 포함되거든요. 이렇게 너 저기에 가서 뭐 손 들고 서 있어. 아니면 뭐 생각하는 의자에서 가서 앉아 있어. 그건 이렇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말로 하는 것들도 다 똑같이 체벌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때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쓸모없는 놈, 짐승만도 못한 놈, 밥만 축내는 놈, 그렇게 하면 다 때려쳐 막 이런 식의 이제 강압적으로 나가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늘상 듣고 자라면은 이제 그게 아이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죠.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나는 힘이 없고 엄마가 아빠가 나보다 훨씬 세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참고 있다가 고등학생 되면은 이제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힘이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복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 육체적인 학대를 이제 계속 있으면서 복수심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이 생긴 순간 이제 그걸 다 복수를 하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더 확실하게 딱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만기 적분 타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이 마음속에 상처를 이렇게 잘 쌓아두는 거예요. 해소해주지 않으면서. 어른들이 아이를 혼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화가 나면 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잘 해결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쌓여요. 그럼 저렇게 복수심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물론 복수를 하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서 복수를 하거나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키우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유치원생들도 복수할 거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복수가 뜻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이들도 복수해야 돼요. 복수할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드라마의 영향도 있고요. 요즘에 모든 드라마에서 복수를 안 하는 드라마가 거의 없어요. 그쵸? 꼭 다 복수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복수란 단어가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간혹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친구가 때리면 너도 때려. 너도 똑같이 해주고 와. 왜 당하고 있어? 당하지 마. 그렇게 해서 이제 네가 당한 만큼 가서 복수해줘를 강요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나도 가서 때렸어요. 적당히 때리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세게 때린 거죠. 복수심이 나도 엄마가 때려서 가서 때릴 거야. 세게 때려가지고 제가 많이 다쳤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부터 얘는 가해한 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피해를 받은 친구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가해한 축이 돼서 더 많은 것들에 힘들어지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수는 옳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들도 끊임없이 나오죠. 저 부산 여중생 서로 막 이렇게 때려서 정말 몰골이 비참한 지경으로 그렇게 때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왕따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기절놀이라고 아시나요?
네, 기절놀이가 이제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 뉴스에 나오기 전부터 이게 좀 많이 있었던 놀이예요. 이 기절시키는 놀이예요. 아이를. 그래서 한 명의 아이를 이렇게 숨을 못 쉬게 코와 입을 막거나 목을 조르거나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축 기절을 하겠죠?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막 즐거워하는 놀이가 기절놀이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놀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렇게 친구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거기에 놀이라는 이야기를 붙인 것처럼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재밌으니까. 놀이 삼아. 장난으로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막 심하게 때리는 경우에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맞을 짓을 했어. 그러니까 난 쟤를 저렇게 때린 거야.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까 폭력의 대물림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잘못할 때 맞았으니까 계속 잘못하면은 때리는 거야 하고 때리는 경우 되게 많다고요. 근데 그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폭력이 순환이 돼요. 체벌이나 이제 폭언을 주는 경우도 이제 물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크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아빠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다 알아서 커. 냅두면 지가 커. 이렇게 하고 관심이 안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관심을 보이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관심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맞벌이하고 막 바쁘게 이제 하고서 오면 온 다음에는 이제 아이 숙제 같은 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뭐 얘기할 시간도 없는 거고, 자, 오늘 빨리 갔다 와서 숙제해야 돼. 그러면 10시까지 막 숙제하고, 이제 빨리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빨리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 돼. 유치원 가야 돼. 학교 갔다가 학원 다 들고 또 이제 오면은 또 빨리빨리 숙제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죠? 주말이 됐어요. 이제 토요일이 됐으면 이제 우리처럼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막 즐기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 일주일 동안 못한 숙제 오늘 다 해야 돼.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다 해요. 일요일날 잠깐 놀 수 있고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어떤 상태인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상담할 때도 보면 나 우리 애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말을 안 해줘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저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제발 우리 엄마한테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랑 서로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체벌과 폭언, 무관심, 몰이해 속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겠죠. 마음이 망가지게 돼요. 상처가 쌓여서 마음이 망가지면 이제 분노가 되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리고 이제 분노가 막 쌓이고 내가 뭘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세상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분하고 무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분하고 무료한 곳이 되면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아요. 이게 따분하고 무료한 채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고 또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들에서 저는 또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을 훨씬 선호하면서 보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동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토바이 차량 같은 거 훔쳐가지고 이제 막 다니면서 사고를 내는 경우들도 많고 다 자극적으로 내가 잠깐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무기력해져요. 저렇게 해서 이제 좀 자극적으로 막 화려하게 노는 친구들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 괴롭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반대로 무기력해져서 그냥 아무 희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도 해요. 이런 친구들이 주로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보면 그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이 아무나 왕따를 시키고 아무나 괴롭히지 않아요.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의 뭔가 이렇게 특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다니면서 이 친구 혹시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들이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잘 이렇게 대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군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확 때리고 괴롭혔는데 그 맞은 애가 하지마 때리지 마 너 엄마한테 일릴 거야 선생님한테 일릴 거야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굳이 걔를 때리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걔를 막 때렸어. 근데 얘가 하지마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때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제 얘다. 얘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에게 반항하지 않는구나 하고 타깃을 딱 잡아서 끊임없이 그 아이를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무기력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게 무기력한 채로 아무한테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서 쓰고 자살하고 이러는 거 뉴스 보면 대부분 다 너무 착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나는 정말 몰랐어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모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엄마 아빠한테도 굉장히 미안하고 엄마 아빠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처음에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엄마나 아빠한테 누군가에게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해요. 괴롭히는 아이들이 거의 괴롭힘이 시작이 초등학생 때 시작이 되거든요. 초등학생 때 도움을 청해요. 근데 그게 완벽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계속 괴롭힘이 쌓이고 반복이 되면 중학생 정도 되면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왜냐면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아예 말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도와줄 곳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다 자살을 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 전부 다 폭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남에게 하는 폭력이 되는 거고요. 내가 나의 생을 마감하는 건 내가 나에게 가하는,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이 되는 거니까 폭력의 순환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마음을 이해받지 못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이해하고 크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큼 화가 나 있는지, 얼마큼 기분이 나쁜지, 얼마큼 슬픈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쭉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안 받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나눌 곳이 없어요. 공부에 대한 얘기, 성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너의 마음이 지금 어때?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을 나눌 곳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할지 모르고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즐겁고 긍정적인 아이일까요? 아니면 화가 많고 짜증이 많고 희망질적인 아이일까요? 아니면 걱정이 너무 많아서 뭔가 시작을 잘하지 못하거나 우물쭈물거리거나 포기를 쉽게 하게 되는 그런 아이일까요? 아니면 되게 착해서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런 아이일까요? 우리 집의 아이는 어떤 성향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4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아이가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 3가지야? 짜증하고 걱정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착함도 해당될 수 있어요.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착함이에요. 그래서 마냥 착하기만 한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요 나머지 3군데에 해당된다면 내가 우리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힘들어질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조급한 마음은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편협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노기를 다 드러내서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막 화나는 감정대로 마구마구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위축되고 우울하거나 폐쇄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많고 공격적이나 폭력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폐쇄적이어서 자신에게 괴롭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방치하게 되는 것도 공격이고 남을 공격하는 것도 똑같이 공격이라 그랬어요. 이 2가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이 불안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 주면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써 있죠.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또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부모님의 마음이 항상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태도로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에는 자, 나는 저렇게 체벌하는 부모 아니고요. 폭언을 하는 부모 아니고요. 난 사랑으로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말을 안 들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들은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님 아니시잖아요.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맞는 건지 다음 주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